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세 벡터, 벡터 E1, 벡터 E2, 벡터 E3를 이용해서 나타낸 벡터는 성분으로, 그리고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는 벡터 E1, 벡터 E2, 벡터 E3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벡터 E1이 1, 0, 0이라고 되어 있는데 X축과 관련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벡터 E2는 0, 1, 0이니까 Y축과 관련 있는 벡터일 테고, 벡터 E3는 0, 0, 1이니까 얘는 Z축과 관련된 벡터일 겁니다. 지금 공간 벡터인데, 공간 벡터는 공간 좌표일 때처럼 Z 좌표가 생긴 거 말고는 평면 벡터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벡터 A가 10배의 벡터 E1인데, 이 얘기는 벡터 A의 성분의 X 성분이 그냥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벡터 E2가 앞에 개수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실수배에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이 얘기는 Y 성분이 마이너스 8이고, 벡터 E3 앞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Z 성분이 3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X, Y, Z 성분에 맞게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벡터 B의 성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벡터 E1이 지금 앞에 실수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벡터 E2 앞에는 1이죠. Y 성분이 1. 벡터 E3는 앞에 실수 2분의 1. 그래서 Z 성분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반대로 해주게 되면 벡터 C는 X 성분이 7이니까 7배 벡터 E1. Y 성분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배 벡터 E2. 그 다음 Z 성분이 9니까 9배의 벡터 E3가 되겠죠. 4번도 숫자 그대로 데려오면 벡터 D는 5배의 벡터 E1에 마이너스 6배의 벡터 E2가 될 테고, Z 성분이 0이니까 뒤에는 없게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16번은 서로 같은 벡터의 뜻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때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을 때 실수 LM, N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같은 벡터는 같은 성분끼리 같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 성분 3과 X 성분 L 더하기 2가 같으면 될 테고, 마이너스 L Y 성분이죠. 그 다음 벡터 B에서의 Y 성분은 N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L과 N이 같으면 되겠습니다. Z 성분은 각각 M 더하기 3과 1 빼기 M이니까 이런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풀면 L은 1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에 의해서 두 번째 방정식과 그리고 L이 1이라는 값에 의해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M이 마이너스 2일 테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L은 1, N은 마이너스 1, M도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공간 벡터 상에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 Y, Z 성분이 있으니까 벡터 A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성분이 주어졌을 때는 각 성분의 제곱에 합의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 더하기 1이니까 65에 25까지 더해주면 루트 90이 될 테고, 빼줄 만큼 앞쪽으로 빼주면 3루트 10. 이게 벡터 A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벡터 B의 크기는 X의 성분의 제곱에 Y의 성분의 제곱에 Z의 성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9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6이 되겠습니다. 루트 16이니까 계산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벡터 A가 마이너스 2, 4, 1이라는 성분이고, 벡터 B는 1, 마이너스 3, 0이라는 성분입니다. 얘네를 이용해서 1번과 2번을 성분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2배에 마이너스 2, 4, 1이라고 적어주고, 벡터 B도 1, 마이너스 3, 0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2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에 8에 2가 될 테고 1과 마이너스 3과 0이 되겠습니다.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4하고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 y 성분 8과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5, z 성분 2와 0을 더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성분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2배의 벡터 A에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 마이너스 3배의 벡터 A에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벡터인 2배의 벡터 A와 마이너스 3배의 벡터 A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테고 마이너스 2배의 벡터 B와 마이너스 벡터 B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의 벡터 A 마이너스 2, 4, 1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 1, 마이너스 3, 0이 되겠습니다. 실수배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3, 플러스 9, 0이 되겠네요. 같은 성분 X 성분은 2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Y 성분은 마이너스 4와 9 더해주면 5가 될 테고 Z 성분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주어졌는데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A 더하기 T배의 벡터 B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수배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왼쪽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먼저 해도 되고 오른쪽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먼저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왼쪽에다가 실수배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L배에 2배의 벡터 A 더하기 B, 벡터 B가 벡터 A 더하기 T배의 벡터 B가 된다라고 생각해 줍시다. 자,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을 성분으로 고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2배의 2, 마이너스 1, 0과 벡터 B, 마이너스 3, 2, 1의 합이 되겠죠. 4에 마이너스 2에 0 될 테고 마이너스 3에 2에 1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1, 0,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벡터 A 더하기 벡터 T 벡터 B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는 벡터 A는 똑같이 2, 마이너스 1, 0이고 벡터 B에 바로 T 배합시다. 마이너스 3T, 2T, T가 되겠네요. 자,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2에 2T 마이너스 1 여기는 T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1, 0, 1 좌변 L에 그 다음 마이너스 3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1 여기 T가 되겠습니다. L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L0 L이 될 테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1 T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제일 계산하기 쉬운 식이 바로 Y 성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T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T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간단한 식이 지금 보니까 Z 성분이네요. L과 T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L도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L을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T는 2분의 1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점 A, B에 대하여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고 얘를 시점을 5로 하는 벡터를 만들어 보면 1번은 벡터 5A가 1, 2, 3을 성분으로 가질 테고 벡터 5B가 마이너스 1, 1, 5를 성분으로 갖게 되겠죠. 벡터 AB를 5를 시점으로 해서 두 개의 벡터의 차로 만들어 보면 벡터 5B 빼기 5A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1,5에서
벡터 1, 2, 3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x 성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y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z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 성분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해주면 루트 9가 될 테고 3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벡터 5a는 7, 0, 마이너스 2를 성분으로 갖고 벡터 5b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성분으로 갖게 되겠죠. 벡터 ab는 벡터 5b에서 5a 빼는 거니까 한 번 더 쓸까요? 벡터 5b에서 벡터 5a 빼주면 될 테고, 그렇다면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7, 0,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3에서 7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0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벡터 AB의 크기는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계산해주면 루트 50이 되겠죠. 그러면 5 루트 2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지금 a가 2, 1, 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벡터 a, 위치 벡터 a의 성분이 2, 1,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3, 1이니까 위치 벡터 b의 성분이 마이너스 1, 3,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에서 3배의 벡터 b를 뺀 것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주어졌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벡터도 역시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먼저 벡터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가 될 테고, 벡터 a는 벡터 a만 있으니까 2배 벡터 a가 될 테고, 벡터 b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죠. 그러면 2배 벡터 a는 2, 1, 0이고 빼기에 벡터 b가 마이너스 1, 3, 1입니다. 자, 2배를 실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4, 2, 0이 될 테고, 성분끼리 계산을 해주면 같은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가 될 테고,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1 빼주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했던 벡터, 이 벡터의 성분이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벡터의 크기는, 자,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빼기 3배의 벡터 b의 크기는 성분을 알고 있으니까 각 성분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루트 27이고 최종적으로 3루트 3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말 보충 문제 네 번째입니다. 좌표 평면이 두 점 A 4,6, B 1,-2에 대하여 점 P와 원점 O가 아닌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와 나의 조건이 있죠. 그때 벡터 BQ의 모든 성분의 합이 4일 때, 지금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벡터 BQ의 크기가 아니라 벡터 그냥 BQ입니다. 벡터 BQ,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 4일 때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Q의 크기의 최대값이 P 더하기 Q 루트 66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일단은 P의 위치를 찾는 거 하나, 그 다음 Q의 위치를 찾는 거, 그 다음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OP 빼기 벡터 OQ의 최대값,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P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P의 위치. 자, P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A랑 B가 성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가에서는 A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P도 좌표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P가 x, y라고 얘기를 한다면 벡터 OP의 성분은 x, 역시 y가 되겠죠. 지금 가의 좌변을 보면 벡터 OP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테고 벡터 OP 더하기 OA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먼저 벡터의 성분을 찾아보면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4 y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루트의 x의 성분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각각 성분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가의 좌변과 우변에 각각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은 루트 2배의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우변은 루트의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네요. 양변을 각각 제곱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좌변이고 우변은 x의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6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36이 되겠네요. x의 제곱과 y 제곱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얘네만 좀 정리해주고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될 테고 완전 제곱 되는데 16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y 제곱 마이너스 12y에 역시 완전 제곱 되는데 16이 필요하죠. 우변에 이미 16과 36 52가 합해서 52가 있었는데 좌변에서 다시 한번 52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총합은 104가 되기 때문에 P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x-4의 제곱에 y-6의 제곱 반지름이 루트 104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심은 4,6이고 반지름이 r로 쓰겠습니다. 얘는 루트 104인데 정리하면 이 루트 2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이용해서 우리 Q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Q의 위치입니다. 자, Q의 위치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식을 좀 변형을 해볼 건데 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하면 벡터 OQ의 크기와 벡터 OB의 크기는 어쨌든 크기라서 실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각각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벡터 OB의 크기 벡터 OB 그리고 마이너스 있고 벡터 OQ의 크기에 벡터 OQ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 벡터는 우리가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좌변과 우변 모두 얘네는 단위 벡터인 거죠. 자,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이고 즉 크기가 같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B와 벡터 OB랑 벡터 OQ는 벡터 OB와 벡터 OQ는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는 뜻인 겁니다. 자, 두 개는 방향이 반대다. 자, 크기는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위의 식에서는 각각의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 벡터인 걸 알 수 있지만 벡터 OB와 벡터 OQ의 크기 자체는 벡터 OB는 성분이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 있지만 벡터 OQ는 지금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크기를 모르고 벡터 OB와 같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반대인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우리가 벡터 OQ를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벡터 OQ는 벡터 OB의 실수배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t의 값이 반드시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배의 벡터 OB의 성분은 b의 좌표가 1,-2니까 여기서 1,-2 적어주면 벡터 OQ의 성분이 t,-2t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벡터 BQ의 성분을 조건으로 줬죠. 그러면 얘는 벡터 OQ에서 벡터 OB를 뺀게 될 테니까 t-1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성분의 합이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데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t는 얼마죠? t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우리 아까 t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t의 값이 음수가 나왔죠. 따라서 OQ, 벡터 OQ의 성분이 뭐가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점 Q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마이너스 6 이게 바로 Q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Q를 잘못 구했네요. 자, T가 마이너스 3이니까 Q가 3,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3, 6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Q의 좌표도 마이너스 3, 6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Q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최대값. 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Q란 얘기는 얘는 뺄셈을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 그냥 벡터 QP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벡터 QP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원이 하나 지금 있게 될 테고, 자, 이 원의 중심이 여기가 A, 이게 4,6이라는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해놨냐 하면 2루트 26, 루트 104라고 구해놨습니다. 자, 얘를 상황을 표현해보면 지금 X축과 Y축이 각각 자, 뭐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점이 한 요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원점이 원의 내부에 있다는 것은 확인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A의 길이가 루트 52여서 반지름보다 짧죠. 그래서 내부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B와 Q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데 B의 위치 같은 경우에 지금 1, 마이너스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Q의 위치는 3,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랑 일단 높이가 같은 지점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한 요 정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Q의 위치도 AQ의 길이가 지금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반지름보다 작아서 자, Q도 지금 원의 내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P는 바로 원 위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벡터 QP의 벡터 QP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어떨 때가 최대값이겠어요? 바로 요 순간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QP를 두 개의 벡터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정값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활용해서 벡터 QP를 벡터 QA 더하기 벡터 AP로 쪼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벡터 QP의 크기는 당연히 벡터 QA와 벡터 AP의 크기의 합이랑 같게 되겠죠. 그런데 벡터 QA랑 벡터 AP의 크기는 당연히 항상 삼각형의 정의를 활용하게 되면 벡터 QA와 벡터 AP의 크기의 합보다는 그러니까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합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근데 벡터 QA는 Q가 마이너스 3,6이니까 QA, 벡터 QA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니까 7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벡터 AP는 자, 얘는 항상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루트 26이 되기 때문에 벡터 QP의 최대값이 얼마다? 7 더하기 2루트 26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와 Q의 값이 각각 7과 2가 될 테고 P 더하기 Q는 얼마죠? 바로 9가 되겠습니다.